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모든 기업 마케팅 담당자들 혹은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1인 기업이라도 굉장히 다양한 광고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모든 마케팅의 유입을 정확하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강의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모든 마케팅 유입을 정확히 잡는 방법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가 피처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홈페이지에 구글 애널리틱스나 혹은 에이스 카운터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거의 방문자만 보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마케팅 많이 하면 방문자가 늘어났고 마케팅 적게 하면 방문자가 줄어들었고 뭐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하시는데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환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전환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케팅을 해서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 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될 수 있겠고요. 저처럼 상담이 중요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몇 건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환 페이지라는 것을 각각의 애널리틱스에 설치를 해야만 이제 우리는 마케팅을 해서 결과가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는 제 전환 관련된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수많은 유입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건 마케팅을 통해서 들어온 유입인지, 아니면 이건 고객들이 알아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이건 내가 의도한 유입인지,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유입인지, 이것은 구매를 일으키는 유입인지, 이거는 구매를 일으키지 않는 유입인지, 이것은 내 브랜드에 좋은 유입인지, 이것은 내 브랜드에 좋지 않은 유입인지 등등등등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애널리틱스를 가만히 켜놓고 있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크 소셜. 첫 번째 문제점은 다크 소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어떤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오거나 카페에서 들어오거나 블로그에서 들어오거나 지식인에서 들어오거나 페이스북에서 들어오거나 구글에서 들어오거나 다음에 들어오거나 각각의 플랫폼에서 들어올 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애널리틱스, 뭐 구글 애널리틱스, 에이스 카운터, 뭐 네이버 애널리틱스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잡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어떤 웹페이지에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경우는 애널리틱스에서 가급적이면 출처들이 정확하게 표기돼야 됩니다. 물론 누락이 발생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경우 한번 볼까요? 카카오톡에서 들어오는 유입들, 문자에서 들어온 유입들, 네이버 톡톡 혹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어떤 앱에서 들어오는 유입들의 경우는요,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요. 특히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혹은 문자에서 들어오는 유입들은 100% 출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 홈페이지에는 카카오톡 유입이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다. 우리 문자 많이 보내잖아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고객들은 문자를 보고 클릭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문자를 보고 클릭을 했는지 에이스 카운터 혹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알 수 없음 혹은 다이렉트라는 이름으로 표기가 될 뿐입니다. 이것을 다크 소셜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크 소셜은 우리가 다크 소셜이라는 이름만 못 들어봤을 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애틀란틱의 통계를 봤을 때는 소셜로 들어오는 유입 중에 절반 이상이 출처가 알 수가 없는 다크 소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마케팅하는 경우에 어떤 곳에서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마케터로서 성과를 측정할 수 없고요. 고로 우리의 마케팅의 성과들을 잘 알 수 없다라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문제점을 한번 볼까요? 바로 마케팅 유입인지 자연적인 유입인지에 대한 어떤 문제입니다. 특히 네이버를 중심으로 하는 검색에서 많이 생기거나 혹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인지 광고인지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일단 이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실 때 내 업체명을 광고로 많이 돌리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인 거죠. WSA 와인 아카데미를 검색을 했는데
첫 번째는 파워링크, 두 번째는 웹사이트가 노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번을 누르면 파워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광고 유입인 거죠. 두 번째, 웹사이트에 첫 번째에 떠 있는 이 업체명을 클릭을 하면은 이것은 자연적인 오가닉 서치로 들어옵니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유입이냐,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유입이냐, 이 구분이 됩니다. 물론 이 사이트명일 경우는 몇몇 업체에서만 쓰고 있는 매우 일반적인 부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최근에 네이버가 2월 22일부터 웹문서의 노출량을 엄청나게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가 웹문서 최적화가 되어 있다면은 아마 검색에 많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유입이 광고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 유입은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건지 우리가 구분을 못할 경우에 웹문서 최적화를 통해서 성과가 얼마큼 늘어났는지, 광고를 통해서 얼마큼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네이버가 웹문서의 노출량을 늘리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홈페이지의 방문자는 분명히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할 건데요. 그렇다면 이 유입은 검색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혹은 이 유입은 네이버의 웹문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구분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마케팅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블로그 검색 결과인데요. 첫 번째는 내 블로그가 아닌 곳에서 포스팅을 요청해서 작성한 블로그이고요. 세 번째는 내 블로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블로그에서 직접 작성한 블로그 글입니다. 그럼 고객이 1번을 클릭할 수도 있고 3번을 클릭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통계에서는 다 블로그.naver.com이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게 뭔가요? 나는 내가 쓴 브랜드 블로그에서 들어왔는지 혹은 남이 쓴 블로그를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는지가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빨간색 박스가 상위 노출 업체한테 요청한 글이고요. 세 번째에 있는 것이 그냥 내가 작성한 글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블로그가 통째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상위 노출 통한 유입인지 혹은 내가 잘 써서 들어온 유입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상위 노출 업체를 계속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저 빨간 박스에 통해서 들어온 유입이 몇 건이고 저 녹색 박스에 통해서 들어온 유입이 몇 건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브랜드 블로그의 성과와 상위 노출 업체의 성과를 구분함으로써 상위 노출 업체를 더 써야 되는지 혹은 내 브랜드 블로그를 더 강화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냥 블로그.naver.com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도 업체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다 블로그 체험단이에요. 빨간 박스 있는 게시글을 보고 내 홈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혹은 다섯 번째 녹색 박스에 있는 글을 보고 내 홈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현재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블로그.naver.com으로 들어오니까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1번 블로그 체험단과 2번 블로그, 3번 블로그, 4번 블로그, 5번 블로그 체험단 각각에서 몇 건의 유입이 들어왔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고객들이 좋아하는 블로그 게시글의 형태들, 블로그 게시글의 제목 등등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총 몇 건이 왔느냐라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각각의 게시글에서 내 홈페이지에 몇 건이 왔느냐 더 중요하겠죠. 또 이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블로그 체험단 하실 때 딱 한 번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블로그 1회차, 또 며칠부터 며칠까지 블로그 2회차, 며칠부터 며칠까지 블로그 3회차 이렇게 블로그 체험단을 3번을 나눠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게시글은 막 짬뽕으로 올라오겠죠. 그런데 1회차를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됐는지 2회차를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됐는지 3회차를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됐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꼬리표가 필요한 거죠. 이 경우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경우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워 컨텐츠가 마케팅적인 성과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파워 컨텐츠를 활용한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파워 컨텐츠는 아시다시피 네이버 블로그 광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이게 파워 컨텐츠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혹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똑같은 블로그에서 작성한 컨텐츠가 파워 컨텐츠 1위에 노출되고 있고 블로그에 2위에 노출이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고객이 1번도 클릭하고 블로그에 있는 저 녹색 박스 2위도 클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문자가 2명인데요. 이 2명이 다 블로그.naver.com으로
잡혀요. 그러면 블로그.네이버닷컴에 잡히는 이 방문자 2명이 파업 컨텐츠에서 들어온 건지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꼬리표를 달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네이버를 벗어나서 페이스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지속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게시글을 작성해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게끔 컨텐츠를 구성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A 게시물과 B 게시물 중에 A 게시물을 보고 내 홈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B 게시물을 보고 내 홈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현재 우리는 알기가 힘듭니다. 그냥 페이스북에서 들어왔구나, 뭐 www.facebook에서 들어왔는지 m.facebook에 들어왔는지 정도만 우리가 구분할 뿐, 이 게시글에서 몇 건이 들어왔고 이 게시글에서 몇 건이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고객은 A 게시글을 좋아하는지 B 게시글을 좋아하는지, 혹은 매출에 A가 더 기여를 했는지 B가 더 기여를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꼬리표를 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꼬리표를 달게 되면 A 게시글로 내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B 게시글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를 우리는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발생을 하죠. 자, 게시글이긴 한데요. 광고를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온 유입인지, 혹은 그냥 단순히 게시글을 통해서 들어온 유입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광고에 대한 효율이 얼마나 높은 건지, 혹은 게시글에 대한 효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구분 못하고 그냥 다 페이스북으로 통째로 들어오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광고가 얼마큼 성과가 있는지, 광고가 얼마나 성과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광고를 돌리는 게시글의 링크와 그냥 광고 안 돌리고 그냥 자연적으로 노출만 시키는 게시글의 링크를 다르게 세팅을 한다면은 광고의 성과와 게시글의 성과들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꼬리표를 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톡 한번 볼까요? 카카오톡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화면은요, 전체 메시지를 보낸 이미지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요, 그냥 대화하다가 이 링크 괜찮네요 하고 들어온 유입입니다. 자, 그런데요, 풀친의 전체 메시지와 그냥 대화 중에 재밌네요 이거 클릭을 했을 때 유입이 다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경우에 아무것도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카톡에서 들어왔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특히 플러스 친구 전체 메시지는 내가 돈을 내고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출이 몇 건이 됐는데 고객이 내 홈페이지에 몇 개가 들어와서 몇 개의 클릭을 발생을 시켜서 몇 개의 구매를 일으키느냐, 마케터로서 가장 체크를 해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자연적인 상태에서 이를 측정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경우에 플러스 친구 전체 메시지에 꼬리표를 달게 되면요, 플러스 친구 전체 메시지 총 몇 건 보냈는데 몇 개가 내 홈페이지에 와서 실제로 구매는 몇 개가 일어났구나, 상담이 몇 개가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앞에 다른 강의에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HTTPS와 HTTP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뭐 간단히 다시 요약하면요, HTTP는 보안이 좀 더 강화된 주소 체계고요. HTTP는 뭐 기존의 주소 체계인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화면 같이 HTTP에서 HTTP 혹은 HTTP에서 HTTPS 혹은 HTTPS에서 HTTPS로 들어오는 유입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HTTPS에서 HTTP로 들어오는 유입에 대해서는 유입 출처가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HTTPS에서는 보안으로 암호화된 신호들을 주고 있는데요, HTTP인 홈페이지에서는 이것을 분석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나랑 뭔 상관이야? 바로 블로그가 HTTPS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2017년 12월 중순부터 바뀌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대부분의 유입들이 잡히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홈페이지가 HTTPS라면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HTTP라고 한다면요, HTTPS에서 들어오는 유입이 HTTP인 홈페이지에서는 잘 확인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마케터 입장에서는 블로그 마케팅 열심히 했는데 통계에서는 다 안 잡혀요. 다 다이렉트로 잡히거나 알 수 없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블로그 마케팅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더라도 통계에서는 확인을 못하고 당연히 마케팅의 전략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꼬리표를 활용을 해 주시면은 보다 쉽게 여러분들의 블로그 마케팅의 성과들을 HTTP인 홈페이지에서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블로그가 HTTPS로 바뀌었기 때문에 HTTP로 시작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마케팅의 성과들을 100%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이렇게 꼬리표를 다셔야 된다. 이런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GDN이라던가 DDN이라던가 다양한 광고 상품들, 특히 배너 광고들을 할 때 이 배너를 통해서 나한테 얼마나 들어왔는지, 혹은 기사의 본문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배너를 통해서 들어온 유입에도 꼬리표를 달게 되면은 내가 보낸 광고에 이 꼬리표를 통해서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그냥 내 컨텐츠 위에 넣었던 이 배너 있잖아요. 이 배너를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본문의 링크를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글에 사용된 이 배너에 꼬리표를 달게 되면은 이것을 클릭을 했을 때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배너 광고의 성과들, 혹은 홈페이지에 단 배너의 성과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요, 아무 짓도 안 한 로그 분석, 뭐 에이스 카운터나 구글 애널리틱스나 혹은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라고 한다면은 방문자는 카운트 되겠죠. 무슨 도메인에서 통해서 들어왔는지도 카운트가 되겠죠. 그런데 디테일한 방문의 성향, 혹은 방문자의 성향, 혹은 내가 마케팅한 유입인지, 내가 그냥 마케팅 안 하고 자연적으로 들어온 유입인지에 대한 성향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여한, 즉 내가 이 글 썼는데, 혹은 내가 이 게시글 썼는데, 혹은 이 광고 했는데 내가 의도한 유입들 있잖아요. 이런 마케팅적인 의도한 유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꼬리표를 달아야만 정확하게 유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블로그 체험단 1차를 통해서 들어왔네? 이것은 내가 3월 27일 날 쓴 페이스북에서 들어왔네? 혹은 이것은 검색 광고에서 들어왔네? 혹은 이것은 블로그 유입이 아니라 파워 컨텐츠의 유입이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꼬리표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마케터의 성과 역시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꼬리표를 다는 방법에는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UTM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에이스 카운터는 인하우스 마케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쉽게 네이버 애널리틱스는 이런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요. 구글 애널리틱스 UTM을 잠깐 설명을 하면요, 구글 애드워즈를 제외하고는, 혹은 구글에서 운영하는 광고 상품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 직접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즉 우리나라의, 혹은 우리나라의 광고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귀찮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제일 많이 광고하고 있는 네이버 검색 광고도 우리가 직접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귀찮아요. 이걸 다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에이스 카운터 혹은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공식 광고 상품은 자동으로 다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귀찮은 게 덜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덜 귀찮다. 물론 구글이 좋으냐 에이스 카운터가 좋으냐,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 워크스테이션 1000만원짜리 컴퓨터를 준다고 제가 다 활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냥 글 쓰고 동영상 편집하는 컴퓨터만 있으면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가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뭐 태그 매니저나 에이스 카운트에 할 수 없는 수많은 기능이 있어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방문자와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바에야 에이스 카운터를 사용하시고 비전문가임에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비교적 안정적인 유입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마케팅 잘 모르겠어, 귀찮은 거 싫어, 그냥 대충대충 쉽게 평가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의 인하우스 마케팅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는 월 10만 뷰에 대해서는 공짜이기 때문에 웬만큼 인기 홈페이지가 아니면 대부분 공짜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에이스 카운트 인하우스 마케팅 조금 더 설명해보면요, 네이버 검색 광고에는 사이트, 쇼핑, 브랜드 검색 구분해 주고요, 다음 클릭스, 그리고 구글 애드워즈는 구분해 주는데, 만약에 키워드로 따로 발급을 하고 싶다면은 인하우스 마케팅으로 각각의 키워드에 대한 주소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건 약간 귀찮죠. 그리고 네오 클릭, 리얼 클릭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광고 상품, 뭐 네이버 브랜드 검색 쫙 있잖아요. 여기는 현재 에이스 카운트에서 제공해주는 쉽게 마케팅 유입을 측정하라라고 만들어주고 있는 어떤 광고 상품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